서울의 이른 아침, 분리수거장에 나온 브라질 청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의 모습. 복잡한 분리수거 시스템 앞에서 막막해하던 이 청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25살 루카 모레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루카 모레티입니다. 한국에 어학연수를 와서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쓰레기를 검은 봉투 하나에 다 넣어서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어요. 컵라면 용기, 콜라캔, 과자 봉지, 음식물 찌꺼기까지 모든 걸 한 봉투에 넣고 나온 거였죠. 브라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장에 도착해서 봉투를 버리려는데 옆집에 사시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급하게 멈춰 세우더군요. 그분이 제 쓰레기 봉투를 가리키며 놀란 표정으로 이건 일반 쓰레기 봉투인데 안에 페트병이랑 캔이 들어있다면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재활용으로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규칙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브라질에서는 그냥 한 봉투에 뭐든지 넣어서 버리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에요. 그 아저씨는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을 다 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하고 각각 정해진 봉투에 넣어야 하며 이렇게 섞어서 버리면 청소부 아저씨들이 다시 분류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분리수거장을 제대로 둘러봤어요. 정말 많은 종류의 봉투들이 체계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색 봉투, 하얀색 봉투, 투명한 봉투, 심지어 초록색 봉투까지. 각각의 봉투마다 한글과 그림으로 어떤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저씨가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노란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하얀 봉투는 일반 쓰레기, 투명한 봉투는 플라스틱 재활용이고 여기는 캔류, 저기는 종이류를 버리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봐도 정말 체계적이고 복잡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어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런 표시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냥 쓰레기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아무 곳에나 버리면 되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저씨는 제 봉투를 직접 열어보시더니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여주셨어요. 컵라면 용기는 플라스틱이니까 여기에, 콜라 캔은 캔류니까 저기에, 과자 봉지는 비닐류니까 또 따로 여기에,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는 노란 봉투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5분 만에 대충 만든 쓰레기 하나를 분리하는데 1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전문가인 아저씨가 하는데 말이에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본인도 처음에는 헷갈렸다고 아저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분리해서 버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벌금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쓰레기를 잘못 버려도 벌금을 내야 한다니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세대에는 경고장이 나가고 계속 반복되면 벌금도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제 원룸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브라질에서는 쓰레기 분류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니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저는 이곳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매번 쓰레기 하나하나 확인하고 분류하고 맞는 봉투에 넣어야 한다니. 브라질에서는 3초면 끝날 일이 여기서는 10분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으로 한국 분리수거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정말 놀라운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의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런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 덕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분리수거 가이드도 있더군요. 가이드를 보니 정말 세세했어요.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뚜껑도 분리해야 하고, 캔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야 하고, 종이는 종류별로 또 나눠야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날은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제가 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저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브라질에서는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저희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브라질 전체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든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한 봉투에 다 넣어서 버렸거든요. 제가 자란 상파울루의 작은 동네를 떠올려 보면 모든 집 앞에는 큰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씩만 놓여 있었어요. 아침마다 쓰레기차가 와서 그 통을 비우고 갔죠. 어떤 쓰레기가 들어있든 상관없이 모든 걸 한꺼번에 가져갔어요.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부엌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 거실에서 나온 과자 봉지, 화장실에서 나온 휴지까지 모든 걸 하나의 큰 검은 봉투에 넣고 집 앞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 공통의 방식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옆집도, 그 옆집도, 온 동네가 다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실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만 있었고, 학생들은 지우개 찌꺼기부터 점심 도시락 찌꺼기까지 모든 걸 그 안에 버렸어요.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환경 수업 시간에나 들어봤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선생님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면 재활용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건 그냥 교과서 속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길거리에서 캔이나 병을 주워 모으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환경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재활용 업체에 가져다 팔면 몇 센타보라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었죠. 브라질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가져가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치워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매립지에서 어떻게 처리되든, 바다에 버려지든, 태워지든 상관없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친구가 브라질의 환경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도, 집에서 살 때도 쓰레기 분류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룸메이트들도 다들 그랬고요. 맥주병, 피자 상자, 라면 용기, 과제용, 종이 등등 모든 걸 하나의 큰 봉투에 넣어서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축구, 음악, 연애, 공부 얘기는 밤새도록 했지만 환경이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 생활에 없었던 거죠. TV에서 가끔 다른 나라의 환경보호 캠페인 같은 걸 보기도 했지만 그건 선진국들만의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당장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거든요. 환경보호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했죠. 마트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플라스틱 봉지를 아무렇지 않게 여러 개 받아서 썼고, 일회용품도 거리낌 없이 사용했어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면 플라스틱 병, 빨대, 컵홀더까지 다 받아서 쓰고는 한꺼번에 버렸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분리수거장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브라질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분리수거장 사진을 보내며 한국은 쓰레기도 이렇게 복잡하게 버려야 한다고 했더니
모두들 놀라더군요. 어떤 친구는 정말 그런 거냐고 믿지 못하겠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생활 방식이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어학당에서 만난 첫 한국 친구 민준이와 같이 치킨을 시켜 먹게 된 날이었어요. 저는 브라질식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치킨을 사겠다고 했거든요. 치킨을 맛있게 먹고 나서 저는 습관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하나의 봉투에 넣으려고 했어요. 치킨 뼈, 치킨 포장 상자, 콜라, 페트병, 냅킨까지 모든 걸 한꺼번에 넣으려던 순간 민준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치킨 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고 치킨 포장지와 상자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했어요. 콜라 페트병은 싱크대로 가져가서 깨끗하게 물로 헹구더니 심지어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까지 정성스럽게 떼어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페트병 뚜껑도 따로 분리하더라고요. 뚜껑은 색깔이 다르니까 따로 버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치킨 하나 먹고 뒷정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나? 민준이는 제 표정을 보고는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처음에는 본인도 귀찮았지만 지금은 너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찜찜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일을 덜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서요. 다른 날에는 어학당 친구 수진이와 홍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테이크아웃으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다 마시고 나서 컵을 버릴 때 수진이의 행동이 또 놀라웠어요. 수진이는 종이컵, 플라스틱 뚜껑, 빨대를 각각 다른 곳에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빨대 포장지까지 따로 분리해서 버렸어요. 저는 그냥 전부 다 한 번에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안 된다면서 다시 하나하나 분리해서 올바른 곳에 버렸어요. 그때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카페에서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손님들도 분리해서 버려달라고 당부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걸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부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걸 신경 써야 한다니 한국 생활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브라질에서는 3초면 끝날 일이 여기서는 5분이 걸리는 것 같았거든요. 기숙사 룸메이트인 태연이는 더 철저했어요.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고 나면 그 뒷정리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라면 용기는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헹궈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넣었어요. 비닐 포장지는 따로 모아서 비닐류 봉투에 넣고 심지어 스프 봉지 안에 있는 작은 건더기 봉지까지 하나하나 분리하더라고요. 젓가락과 냅킨은 일반 쓰레기에, 계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넣는 것까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의 라면을 먹고 뒷정리하는데 15분이나 걸리다니. 게다가 태연이는 그걸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태연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냥 한꺼번에 버리면 안 되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태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환경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태연이는 계속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땅이 좁아서 매립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더군요. 벌금이라는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려도 벌금을 내야 한다니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태연이가 자세히 설명해 주길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속 잘못 버리면 경고를 거쳐 벌금까지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 버리면 그 동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고 관리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신경 써서 버리는 것이 배려라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한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학식을 먹고 나면 모든 친구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식판을 깨끗하게 비우고 잔반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정확히 버렸어요. 저만 헤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친구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는 매번 어디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리수거가 한국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심지어 작은 시골 마을까지도 모두 같은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신경 쓰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냥 대충 버리고 싶은 유혹도 들었어요. 하지만 룸메이트나 친구들 앞에서는 창피해서라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고 보니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였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한국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수업 주제가 한국의 일상생활이었어요.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설명하시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한국은 분리수거를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교실에 있던 브라질 학생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마르셀로라는 친구는 정말 그런 거냐고 다시 물어봤고 선생님은 진지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라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친구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시험 보듯이 한다며 농담을 했고 모든 친구들이 그 말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안나라는 친구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알겠다며 쓰레기까지 완벽하게 분류해야 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반농반진으로 말했어요. 저도 그때는 그저 웃기만 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 선생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던 겁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복잡했어요. 그때 우리가 웃었던 게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한국에 오기 전 몇 달 동안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블로그들을 읽으면서 분리수거에 대한 글들도 여러 번 봤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블로거는 한국의 분리수거가 정말 복잡해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썼더라고요. 페트병 라벨 떼기, 캔 내용물 완전히 비우기,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하기 등등 세세한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블로그에서는 외국인이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이웃들에게 혼난 경험담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콘텐츠를 위해 과장해서 쓴 글이라고 여겼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튜브에서 한국 생활 브이로그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 유튜버들이 분리수거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 그들이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류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었어요. 독일 출신 유튜버가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한국의 분리수거가 자기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독일도 환경 선진국으로 유명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단순히 콘텐츠를 위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순진했어요.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학교 한국어과 선배였는데 한국 생활 경험담을 들려주는 자리에서 분리수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선배가 말하기를 한국은 쓰레기 분리가 정말 까다로워서 처음에는 매일 스트레스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빼야 하고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적응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선배가 특별히 예민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은 그 선배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환경의식과 분리수거 문화에 대한 챕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가끔 분리수거 장면이 나왔어요. 주인공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드라마 속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한국어 동아리에서 한국인 교환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주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브라질의 쓰레기 처리 방식에 놀라면서 한국은 정말 철저하게 분리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를 배우고 안 하면 정말 벌금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게 얼마나 철저한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정보가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한 말도, 인터넷에서 본 글도, 선배가 해준 이야기도, 유튜브 영상도, 심지어 드라마 속 장면까지도 모두 사실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그때 미리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접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이 살던 곳과 완전히 다른 문화라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반신반의했던 거죠. 지금은 그 모든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 6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밖을 보니 아직 어둑어둑했지만 분리수거장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른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모양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창문 가까이 가서 내려다봤는데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꼼꼼하게 마치 보석을 다루는 전문가처럼 하고 계셨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페트병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자세히 확인하시더군요. 라벨이 붙어있는 페트병을 발견하면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떼어내시고 뚜껑도 색깔별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용기에 넣으셨어요. 심지어 페트병 안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흔들어서 완전히 털어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캔 음료 처리 과정은 더욱 놀라웠어요. 캔 하나하나를 들어서 흔들어 보시며 내용물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캔 딱에 고리가 붙어 있으면 그 작은 고리까지 분리하셨어요. 그 고리 하나가 정말 작은 건데도 절대 놓치지 않고 따로 모아서 처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종이류를 정리하실 때는 정말 체계적이셨어요. 신문지, 광고지, 책자, 박스를 종류별로 나누시더니 박스에 붙어 있는 포장 테이프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떼어내셨어요. 심지어 박스 안에 남아있는 스티로폼 완충제나 에어캡까지 모두 분리해서 각각 맞는 분류함에 넣으셨어요. 비닐봉지류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물이 묻어있는 비닐은 물로 헹궈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라벨이나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들은 모두 제거하셨어요. 심지어 과자 봉지 안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까지 털어내시더라고요.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할아버지의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전혀 서두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처리하시는 모습이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돌보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일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모습을 30분 정도 지켜봤는데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처리하신 쓰레기의 양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놓치는 게 없이 완벽하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5분 만에 대충 버렸던 쓰레기들을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본인 쓰레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잘못 분류한 쓰레기까지 다시 정리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던 재활용품을 하나하나 꺼내서 올바른 곳에 다시 넣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뼈나 껍질들을 골라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단순히 개인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 이 동네 전체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도록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거였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거든요. 이건 하루 이틀의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아마 수십 년간 매일같이 이렇게 해오신 결과인 것 같았어요. 제가 평소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투덜댔던 분리수거가 할아버지 손에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페트병 라벨 떼기, 캔 내용물 확인하기, 종이 분류하기 같은 일들이 마치 숙련된 요리사의 칼질처럼 리듬감 있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전혀 힘들어하거나 짜증내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만족스러워 보이셨어요. 쓰레기를 올바른 곳에 분류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분리수거장을 보실 때마다 뿌듯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아버지가 분리수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멈춰서 주변을 살펴보시던 모습이었어요. 혹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는 없는지,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가벼운 쓰레기는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시더라고요. 45분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거의 모든 작업을 마치시고 분리수거장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시더라고요. 혹시 놓친 게 없는지,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정리하신 분리수거장은 정말 완벽했어요. 모든 봉투가 제자리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고 재활용품들이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 전시실 같았죠. 그 모습을 보니 왜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봤어요.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새벽에 분리수거장에서 뵀다면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외국인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습관이 되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작은 실천이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본인이 젊었을 때는 한국도 지금처럼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으로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이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분리수거를 할 때만큼은 정말 정교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보여주셨거든요. 마치 장인이 작품을 만들 때처럼 집중력과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분리수거가 단순히 귀찮은 규칙이나 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이분에게는 삶의 철학이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재활용품들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제가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며칠 전부터 지켜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서투르게 했는데 요즘은 제법 잘한다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하나씩 들어 보이시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면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주머니가 페트병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작은 페트병 하나가 재활용 공장으로 가면 섬유로 변해서 옷이나 가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페트병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카펫이나 쿠션의 충전재로도 사용된다면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종이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버린 신문지나 책들이 다시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해서 새 책이 되거나 화장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계란판이나 화분 같은 완전히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캔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알루미늄 캔은 무한 재활용이 가능해서 한번 만들어진 알루미늄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캔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면서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본인의 경험담도 들려주셨어요. 20년 전만 해도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철저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주머니가 본인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실 때였어요.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이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받고 와서 오히려 부모에게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라고 잔소리를 한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구온난화나 해양오염에 대해 어른들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초등학생들이 환경을 위해 부모를 교육시키는 모습, 온 가족이 함께 분리수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의식을 기르는 모습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길,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분리하면 지구도 살리고 자원도 아낄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구나. 이 간단한 깨달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분리수거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머니는 더 구체적인 예시도 들어주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1990년대부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으로 재활용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런 높은 재활용률은 바로 국민 개개인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가서 브라질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만약 사람들이 한국처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라질의 아름다운 자연을 떠올려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갔던 해변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떠밀려 와 있던 모습, 도시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들, 강물에 떠다니는 각종 폐기물들이 생각났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분리수거 방법을 브라질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는 희망도 생겼어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면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고 농담했고, 수진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서 습관만 되면 된다고 격려해줬어요. 태연이는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면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룸메이트 태연이와 이 문제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연이가 말하길, 한국도 처음부터 지금 같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릴 때만 해도 지금만큼 분리수거가 철저하지 않았는데 점차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했어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저 같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브라질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는 재활용의 의미를 듣고는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분리수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지혜로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었거든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처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했어요. 먼저 어제 저녁에 먹었던 라면 용기부터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을 받아서 용기 안에 남아있던 기름기와 양념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스펀지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물로 여러 번 헹궈서 정말 깨끗하게 만든 다음 플라스틱 분리수거 봉투에 넣었어요. 비닐 포장지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처리했어요. 라면 외 포장지, 스프 봉지, 심지어 스프 봉지 안에 있던 작은 건더기 봉지까지 모두 분리했어요. 각각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비닐류 전용 봉투에 넣었죠. 젓가락과 냅킨은 일반 쓰레기로, 계란 껍질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계란 껍질에 붙어있던 속막까지 꼼꼼히 제거했어요. 페트병 처리는 정말 신중했어요. 먼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안을 깨끗하게 헹궜어요. 그 다음 라벨을 떼어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라벨이 잘 안 떨어져서 정말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에 잠시 담가두니 접착제가 약해져서 쉽게 벗겨졌어요. 뚜껑도 색깔별로 세심하게 분리했어요. 투명한 뚜껑, 파란색 뚜껑, 빨간색 뚜껑을 각각 다른 용기에 모았어요. 심지어 뚜껑 안쪽에 붙어있는 작은 실링 테이프까지 제거했거든요. 캔 음료 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캔을 거꾸로 들어서 흔들어 보며 내용물이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했어요. 고리 부분도 정교하게 분리했고 캔 표면에 붙어있던 작은 라벨 스티커도 깨끗하게 떼어냈어요. 과자 봉지들은 안을 완전히 뒤집어서 부스러기 하나하나까지 털어냈어요. 그리고 봉지를 펼쳐서 내부를 물티슈로 닦아낸 후 비닐류에 넣었어요. 종이류도 종류별로 세세하게 분류했어요. 신문지, 광고지, 노트, 박스를 각각 따로 모았어요. 특히 박스류는 테이프를 모두 제거하고 스테이플러 심도 하나하나 뽑아냈어요. 이 모든 과정이 40분 정도 걸렸어요. 브라질에서는 30초면 끝날 일이 한국에서는 40분이나 걸렸지만 이상하게 전혀 지루하거나 귀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류할 때마다 뭔가 성취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완벽하게 분류를 마쳤어요. 노란 봉투, 투명 봉투, 하얀 봉투, 종이 더미까지 각각의 내용물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었죠. 제가 봐도 정말 깔끔했어요. 마치 작품을 완성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들었어요.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분리수거장에 도착하니까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던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역시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갔어요. 할아버지께 이렇게 분리해서 왔는데 제대로 한 건지 확인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제 봉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시더니 정말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주 잘했다면서 이제 진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페트병 라벨까지 깨끗하게 제거한 것과 캔 고리를 분리한 것을 보시고는 정말 세심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지만 저처럼 성의를 갖고 노력하면 금방 익숙해진다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마치 어려운 시험에 만점으로 합격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분리수거가 뭔지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다른 주민분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분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브라질에서 온 학생 맞다면서 분리수거 정말 잘한다고 말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다고 농담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본인도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정말 어려웠다면서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거였어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본인 아들이 대학생인데 저만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이웃이 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저도 이 아파트 분리수거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새로 이사온 주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저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분리수거장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심지어 모범이 되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룸메이트 태연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태연이는 정말 놀라면서 저의 변화에 감탄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쓰레기 하나 제대로 못 버리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연이가 말하길 저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분리수거 기술을 배운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증거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브라질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오늘의 성과를 자랑했어요. 모두들 정말 놀라워했고 저의 변화에 대해 대견해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분리수거는 더 이상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매일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하루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쓰레기를 정리할 때면 오늘 하루 제가 어떤 것들을 소비했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돼요. 오늘은 페트병을 너무 많이 썼다면서 내일은 텀블러를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나 하면서 좀 줄여야겠다고 반성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더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특히 변화한 건 쇼핑 습관이에요. 마트에 갈 때면 항상 에코백을 가져가고 되도록 포장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과일을 살 때도 비닐봉지를 여러 개 쓰는 대신 하나로 합쳐서 담거나 아예 장바구니에 그대로 넣어서 가져와요. 분리수거장에 가는 것도 이제는 정말 즐거운 일과가 됐습니다. 주민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분리수거 요령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해요. 특히 할아버지와는 이제 정말 친해져서 때로는 분리수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온 베트남 유학생이 분리수거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직접 나서서 분리수거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몇 달 전에 제 모습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그 베트남 친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페트병 라벨 떼는 방법, 캔 고리 분리하는 법,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하는 팁까지. 마치 제가 한국 분리수거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친구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저 같은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깨끗하게 분류해서 각각의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고 개운해져요.
이 작은 실천이 지구를 조금이나마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대견해지죠. 요즘은 분리수거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해요. 각 쓰레기의 한국어 이름을 정확히 외우고 분리수거 관련 표시판에 한국어도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일상생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죠. 브라질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반응했던 친구들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브라질에서도 분리수거를 시도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에 브라질 친구 마르코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제가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꼼꼼함이라면서 저의 변화에 감탄했어요. 마르코에게 직접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마르코도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면서 브라질에도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가장 좋은 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제가 진짜 이곳의 이웃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됐거든요. 지난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수거 우수세대로 선정되어 작은 상품권을 받기도 했어요. 관리소장님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잘한다면서 다른 주민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브라질 가족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배웠다면서 나중에 브라질에 돌아가서도 계속 실천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요즘은 한국 생활이 정말 즐거워요.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문화들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해요. 분리수거를 통해 배운 꼼꼼함과 배려심이 다른 생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룸메이트 태연이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 분리수거 팁을 공유하기도 하고 가끔은 태연이가 놓친 부분을 제가 지적해주기도 해요. 태연이는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이 정말 신기하다면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한강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분리수거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됐어요. 민준이는 저보다 분리수거를 못한다면서 농담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한국 생활 2년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1년 더 연장해서 공부할 계획인데 이제는 한국이 정말 편하고 좋아요. 특히 이런 체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들이 정말 인상적이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나중에 브라질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배운 분리수거 문화를 브라질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브라질에도 이런 좋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분리수거를 통해 저는 단순히 쓰레기 버리는 방법만 배운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를 배려하는 정신, 그리고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카는 분리수거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단순한 유학생에서 진정한 한국의 이웃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뿌듯한 미소 속에서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일상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루카처럼 처음에는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느꼈던 일들도 그 의미를 깨달으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분리수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